초등학교 때 이런 거 꼭 하면 꿈나라를 제일 먼저 꿈나라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피부에도 피부가 좀 쉬어줘야 얼굴이 좋아지기 때문에 제 피부 루틴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다른 노난경의 피부 클래스 피부과 전문의 노난경 원장입니다. 근데 오늘은 대체 뭘 하나요? 왜 아무것도 말씀 안 해주시지? 이게 무언가요? 또 피부과 일가표? 생활계획 혹시 언제 그려보고 안 그려보셨죠? 초딩 때 30 몇 년 전이네요. 초등학교 때 이런 거 꼭 하면 꿈나라를 제일 먼저 기상부터 하셔야 됩니다. 아니 꿈나라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피부에도 피부가 좀 쉬어줘야 얼굴이 좋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저의 피부 일가표지만 이상적인 스케줄로 제가 일단 그려볼게요. 너무 오랜만이라 저는 요즘에 일찍 깨요. 나이가 들었어요. 드림. 잠을 몇 시간 자시는 거죠? 8시간은 자줘야 됩니다. 내 피부 세포도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지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안색이 나빠져요. 8시간 이상 안 자면. 저는 일어나자마자 세수를 하진 않고 일어나서 그냥 간단한 운동 같은 걸 좀 하는데요. 거의 제가 앉아있는 직업이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직장인 분들이 다 저랑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는 시간을 굳이 내가 챙겨서 하지 않으면 점점점 체력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내 근력이 없으면. 그렇게 체력이 떨어지면 그게 다 피부로도 영향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최대한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맨손 체조를 하는 편입니다. 자, 7시부터 8시까지 내 몸을 단장을 하죠. 씻고 이제 하는 건데 일단은 세안은 물세안만 하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컨텐츠를 봤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말 그대로 이제 비기름이라고 하는데 피지가 이제 쌓여 있어요. 근데 그 피지는 계면활성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기름과 물이 섞여지게 만드는 성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잘 유화를 시켜주지 않으면 절대로 물과 기름은 섞이질 않아요. 그래서 피지 분비량이 막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물로만 세안하면 절대 그 기름이 닦이지 않죠. 피부에 좋지는 않습니다. 노폐물이 계속 쌓여 있는 거니까요. 만약에 너무 건조한 피부 타입이다 하시면 물세안만 하는 것보다는 약산성 세안제로 약하게 문질러서 세안해 주실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닥터를 살짝 해주고 보습제 해주시면 돼요. 닥터를 할 경우에 보통은 저녁에 할지 아침에 할지가 이제 고민이신 분들이 많은데 닥터가 일단 좋지는 않지만 우리가 화장을 좀 잘 받게 하기 위해서 화장하기 전에 해주면 사실 피부결 정리에는 너무 자주만 하지 않으면 도움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닥터를 해야만 한다면 아침에 닥터를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 하지만 매일매일 닥터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팩 같은 거 건조할 때 아침에 해야 될까 저녁에 해야 될까 또 그것도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방송을 하거나 이러면서 메이크업을 받아 보니까 그 직전에 뭔가 굉장히 리치한 거를 하는 게 메이크업엔 되게 좋지 않더라고요. 더 일찍 무너지기도 하고 그 메이크업 제품이 잘 스미지도 않아서 전날 하시던지 2, 3일 전에 좀 충분하게 팩을 좀 해주신다든지 그런 것들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아침에는 비추입니다. 간단하게 나에게 잘 맞는 보습감이 충분한 보습제로 마무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이크업 제품으로 메이크업 해주실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 8시에서 10시 사이에는 애기 밥도 먹이고 저도 밥도 먹고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피부에 도움이 되는 식단은 비타민이 풍부하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녹황색 채소를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피지 분비량이 많이 생길 만한 음식들을 좀 지양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말씀드렸듯이 IGF-1이라고 하는 이제 호르몬을 올려주는 성분들인 인스턴트 음식이라든지 고당도, 고칼로리 음식들 이런 것들을 조금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피하고 한식 위주의 건강한 이제 채소를 섭취하시면서 같이 식사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침 식사를 하고 그리고 출근을 하죠. 보통은 이제 마스크를 계속 끼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있는 환경이 유분감은 더 있게 만들고 건조함은 더 악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물을 정말 많이 마셔요. 최대한 안쪽에 수분감을 좀 갖기 위해서 일단은 마시는 걸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겉에 조금 매트한 느낌이 들 때 보통 미스트들을 많이 뿌리잖아요. 저도 막 임기응변으로 막 미스트를 뿌릴 때도 있긴 있어요. 정말 뭘 이렇게 바를 수가 없는 상황일 때. 근데 미스트가 안 좋아요.
이게 수분이 증발하면서 피부가 더 건조해지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주관적으로도. 그래서 저는 미스트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잠깐의 기분만 좋아질 뿐이지 결국에는 내 피부 표피의 수분을 다 앗아가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중간 건조할 때는 저는 그냥 보습제를 발라요.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메이크업이 밀리니까 못하는 거지 실제로 아토피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씻고 나서 자꾸 보습제를 바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위에 보습제를 아토피 피부염 부위에 더 발라주시면 돼요. 보습제 틈틈이 바르고 물 많이 마시기를 일과 중에 계속 해주죠. 그리고 이제 저녁 루틴이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화장을 지워야죠. 저는 예전에는 오일 클렌저를 되게 많이 썼었는데 그 오일 클렌저가 유분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여드름을 유발하고 트러블을 유발하게 된다는 사실을 제가 피부과 전문의가 되고 나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복합성 피부이기 때문에 오일 클렌저를 이제 더 이상은 쓰지를 않아요. 이제는 저는 효소 세안제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효소 세안제가 뭐냐면 파우더 타입으로 나와 있는 세안제가 있거든요. 피부의 각질층을 좀 정리를 해주고 세정력도 좀 좋아진 세안제가 되겠어요. 그걸로 보통은 하나로만 사용해서 씻어주는 편이고 메이크업에 잔여물이 그러면 남아있지 않느냐, 저는 메이크업 잔여물 그냥 남겨두시라고 합니다. 굳이 그것을 다 지울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계속 지우려고 빡빡 닦다 보면 그게 다 홍조가 되고 주사 피부염이 되고 기미의 악화 요인이 됩니다. 혈관 확장도 일으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절대 하지 마시고 메이크업 잔여물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제일 내 피부에 해가 덜한 성분들로 있는 약산성의 세안제 또는 효소 세안제를 사용해서 젠틀하게 그냥 남겨두고 세안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는 편입니다. 우리가 세안을 하고 나면 또 이제 건조해지기 쉬우니까 세안을 하자마자 거의 1분 이내에 물기가 다 마르기 전에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셔야 돼요. 가끔 가다가 다음날에 뭐 중요한 스케줄이 있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필링을 해서 좀 이제 각질을 정리를 해주는 편이고, 그 다음에 화학적인 필링제 같은 경우에는 1, 2주에 한 번씩 정도만 쓰셔야지 매일매일 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 피부의 각질층이 분화해서 나오는 시간이 2주가 걸리는데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서 계속 얘가 분화를 하게 일을 시키면 내 피부도 병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만 지양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닥도하지 않고 화학적인 필링제를 통해서 중요한 날 전날에는 각질층 정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저녁에 보통은 아이크림을 많이 바르시잖아요. 그 안에 레티놀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 아이는 비타민 A 유도체 성분이기 때문에 꼭 저녁에만 바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스티바 A나 이런 것들도 나이트 루틴으로 가끔씩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이 다 비타민 A 유도체 성분이거든요. 비타민 A 유도체 성분은 광과민성이 있어요. 그래서 낮에 바르게 되면 피부가 많이 붉어지고 자극감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저녁에 바르실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 제 피부 루틴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일과표를 그려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봐서 재미있었고 피부관리 루틴을 어떻게 짜야 될지 고민이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노남경의 피부 클래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